솔직하게 얘기해서요. 막말로 언제까지 이 리니지만 우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사골도 이 정도로 우리면 뼈도 안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리니지 IP로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왔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NC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가 드디어 기다리던 신작 저니 오브 모나크 출시를 했죠. 근데 오늘 주가는 마이너스 14.35% 장대 음봉 폭락입니다. 분명 저니 오브 모나크 이 리니지 IP 기반의 기대작이었습니다. 아이온2 출시 전까지 이 매출을 견인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기대를 하던 신작 게임이었는데 네,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신작 실망감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나 빠졌죠. 자, 물론 이 게임이 출시가 되었으니까요. 이거를 이제 단기적 재료 소멸로 보고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의 그런 매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요, 이 신작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게임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식 얘기가 아닌 게임 이야기를 먼저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게임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린 이유가요. 이 게임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 라고 하면은요. 정말로 어떠한 부분에서 실망을 했었을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 게임 플레이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 만약에 이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면요. 영상을 조금 넘기셔도 됩니다. 한 3분 정도, 오래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3분 정도만 뒤로 넘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을 시작을 하면은요. 캐릭터 이름을 정한 다음에 나오는 화면이 이 화면이에요. 아마 그 리니지 W를 플레이하셨던 분들은 익숙한 화면이실 거예요. 네, 린 W 때 그 체스판입니다. 그리고 이 리니지 IP에 등장하는 모든 영웅을 동료로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스테이지를 보여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인게임 그래픽 부분. 네. 가까이 있는 부분은 선명하게, 거리가 있는 부분은 흐릿하게 보여주다 보니까요. 실제 지형을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 모험 부분, 사냥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냥 딱 방치형 게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직접 컨트롤하면서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자동 사냥이에요. 그래도 전투 그래픽 자체는 이 리니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영웅 수급이나 이런 부분, 네, 딱 방치형 게임이죠. 한 가지 특이한 게 이 주사위 요소예요. 아마도 이 주사위가 저니 오브 모나크의 핵심 시스템인 것 같아요. MMORPG 게임처럼 이 캐릭터에 장비를 입히거나 코스튬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장비를 획득하거나 코스튬을 획득하는데 쓰이는 도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사위의 레벨 성장에 따라서 더 높은 등급의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고 더 다양한 종류의 코스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치형 게임의 전형적인 시스템이죠. 뽑기의 맛이라고 해야 될까? 네. 주사위를 굴려서 뭐 이것저것 뽑기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오만의 탑이라고 하는 것도 갑니다. 근데 오만의 탑은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뭐 하는 건가? 네,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과금 시스템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인 느낌은요. 방치형 게임에 리니지 그래픽을 입혀놓은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방치형 게임보다는 직접 캐릭터를 컨트롤하면서 플레이하는 그런 류의 게임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실망감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전 예약 8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네, 역시 기대감이 크면 실망감도 크죠. 그래도 이 방치형 게임의 전형적인 뽑는 맛, 이 뽑기 시스템 덕분에 과금 유도는 확실하게 할 수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자, 실망스러운 부분을 이 인게임 플레이 내용과 함께 조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시금 주식 얘기로 넘어오면은, 일단 과거 이야기부터 조금 드리면, 이 NC소프트는요, 거의 이 리니지에 기대어서 매출을 뽑아왔죠. 리니지2, 리니지2 레볼루션, 리니지 M, 리니지 M2, 리니지 W까지.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막말로 언제까지 이 리니지만 우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사골도 이 정도로 우리면 뼈도 안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리니지 IP로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왔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리니지 IP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성장은 멈출 겁니다. 이미 많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도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쵸? 당연한 얘기입니다.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매출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였나? 이 NC가 리니지 IP에서 벗어나서 이 신규 IP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하는 것마다 잘 안 됐죠. 그래서 작년부터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온 겁니다. 그냥 가장 최근 얘기로요. 올해 하반기 신작 호연 있잖아요. 이걸 이제 8월에 출시를 하면서 마케팅비를 거의 200억가량, 이거 추정치예요. 200억가량 투자를 했는데 크게 실패를 했죠. 아무튼 이 거액의 마케팅비를 투자를 했고 신작이 사활을 걸었는데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이 저니 오브 모나크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게임 이제 출시한 지 24시간도 안 지났어요. 겨우 이 하루 만에 이 게임의 매출이 어떻고 저쩌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일단 저처럼 이 게임이 출시하자마자 플레이를 했었던 수많은 유저들의 평점이요. 지금 실제로 이 게임 플레이를 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 평점을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평점이 안 좋죠. 작년부터 이 리니지 IP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시를 했었던 게임들이 연이어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 부진의 고리를 좀 끊어내기 위해서 다시금 리니지 IP를 활용한 신작 게임을 출시한 건데 시장에서는 이 게임이 출시하기 전부터요. 이 상징성이 있는 리니지를 활용한 신작까지 부진할 경우 앞으로 NC의 전망에는 적신호가 나온다라는 분석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출시 예정인 신작들이 출시가 되었을 때 이 시장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적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이미 기존의 그 리니지 시리즈와 같은 인기작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작이 이를 보완해주지 못한다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네. 근데 지금 이 기대했던 신작이요. 출시 초반부터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래서 NC소프트의 주가가 더 낙폭이 확대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계속되는 이 실적 부진, 이로 인해서 대규모 인원 감축까지 했잖아요. 이 게임 개발과 운영 조직에 소속한 상당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도 했고요. 뭐 희망퇴직도 받고 다 했어요. 사실 게임 회사에서는요, 이 게임 개발과 운영 조직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속의 직원들까지 감축을 한다라는 건요. 그만큼 지금 NC소프트의 상황이 많이 어렵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NC소프트가 이 정도로 구조조정을 한다. 이건 지금 회사에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힘들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우려로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 하락에 같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NC소프트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NC소프트는 여전히 강력한 IP, 이 리니지 IP죠. 이 강력한 IP와 신작 개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미래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2025년에는 이제 비용 절감과 이 신작 출시로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고 이 투자 메리트가 충분한 기업으로 보여진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 실적 부진 그리고 이 신작 실패 리스크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서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만큼 주요 신작 출시 시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모멘텀이 더 나왔죠. 바로 일론 머스크. 지금 일론 머스크가 게임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이게 이제 일주일 정도 된 기사기는 해요. 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는 자기 그 X 계정에 디아블로4 플레이 영상도 올렸었죠. 이 디아블로 150단계를 2분 안에 클리어하면서 세계 랭킹 1위를 했다라고 자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AI를 활용한 게임 제작사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자회사인 xAI를 통해서 AI 게임 개발을 위한 엄청난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xAI를 설립하고 나서 불과 몇 달 만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새로 구축을 했고요. 최근에는 펀딩으로 110억 달러, 하나로는 얼마예요? 15조 5천억 정도 되죠. 네, 그런 투자금을 모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민간 AI 개발 업체로서는 오픈 AI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식이 조금 중요한 이유가요. 앞으로 이 일론 머스크가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국내 게임사들과 협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내 게임 개발사에 직접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요. 이 사우디가 미래모거리로 게임 산업을 관심 있게 보고 국내 게임사에 투자를 하기도 한 적이 있었죠. 요즘은 관련된 소식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요.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우디 국부펀드가 NC소프트 2대 주주에 올랐다는 소식도 있었고 이 넥슨 주식을 대량 매수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만큼 이 국내 게임 개발사들의 게임 개발 능력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런 점을 머스크도 잘 알고 있고요. 이 조만간 국내 게임사의 지분을 인수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조만간 일론 머스크가 이 국내 게임사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아마 게임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이 기대감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중에서도 이 NC소프트의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리니지 때문입니다. 네. 이 리니지 IP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했었기 때문에요. 이 머스크의 지분 투자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 NC소프트와 관련해서요, 각종 뉴스, 이슈, 재료, 일정 등의 정보들, 그리고 이 실시간, 타점, 대응 전략 등에 대해서는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 실시간으로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앞에 두 글자 NC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텔레그램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하시는 거는 선택사항이고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을 좀 하셔서 같이 정보도 받아보고 공부도 하시면서 좋은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텔레그램 방은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별도의 입장료, 수수료 같은 금전적인 요구 일절 안 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내용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1월 홈프로픽 대박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유래기판 관련주예요. 유래기판이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양산을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미리 유래기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즉
투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리기판이 갑자기 올해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가 크게 대두가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된 거죠. AI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기술로 제작이 됩니다. 이 TSMC의 코어스 방식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을 올리고 그 위에 GPU와 HBM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 인터포저는요, 각 칩을 하나의 다이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U와 HBM 등 이동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와 HBM을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하면 이 칩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며 실장 면적이 축소되어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넷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 수율과 시스템 원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패키징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이슈를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이 기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해당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최초로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TGV 등 유리 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요,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각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이 중에서도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3대장 중에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TGV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유리기판의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TGV 공정은요, 유리기판을 뚫는 전극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GV 공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저 방식, HF 애칭 방식, PNL 가공 방식. 이 회사는 레이저 방식과 HF 애칭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을 줄이고 시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없이 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 방식의 공정을 혼용 사용하면서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글라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미 4가지 장비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대두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 또한 지난 한 달을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의미 있게 사 모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 시작한 것은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 꾸미기판이라면서 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HBM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쇼티지 지속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싸고 매력이 많은 글라스 기판은 이 자본을 들여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 유리기판 3대장이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진짜 대장주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죠. 그나마 제가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픽한 이 기업은 장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보다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기업에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존에 유리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저홍프로가 픽을 한 거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함께 타점,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